광양의 한 운송업체가 직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업체는 경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시 보조금이 부족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혀 노사 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늘 여수를 방문해 석유화학 업체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업체들은 이 자리에서 14조 원대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지만 공장 용지가 부족한 게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고흥 출신의 박치기왕 고 김일 선수에 대한 재조명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일 선수를 기리는 추모 조각공원 조성은 물론 레슬링 대회 개최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7명의 사상자를 냈던 여수 돌산 무인텔 화재는 전기 합선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숨진 남녀 2명은 연기에 의한 질식사가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양의 한 운송업체가 직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보험금마저 가로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회사는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경찰은 사건의 진위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의 한 버스 운송업체. 이 회사에서 일하는 버스 운전기사 100여 명은 수년째 임금 체납을 겪어왔습니다. 임금에서 원천 징수된 4대 보험마저 체납되기 시작하자 운전사들은 지난 10월부터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때마침 회사가 광양시에 요청했던 적립 예산 추경 9억 8천만 원이 2억 4천만 원만 통과되자 노사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사들은 회사가 노조의 단체 행동으로 인해 예산을 받지 못했다며 탄압을 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까지 행사했다고 주장합니다. 사장님하고 회사 전무님께서 저희 노조 지부 사무실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순간 회사가 문 닫게 됐는데 지금 뭐 하는 것이냐, 회사를 엎으려고 하는 것이냐 해서 갑자기 사무용 의자를 들어서 또 광양시가 보조금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이 7개월째 체납됐다며 횡령 혐의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정리 추경에 시에서 예산을 9억 8천원 올렸는데 그 돈이 나와야 4대 보험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즉슨 썼다라는 얘기요. 저희 급여에서는 다 공제를 해 갔습니다. 광양교통은 시의 보조금이 부족한 게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현재 광양교통은 31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승객 감소로 적자를 보는 노선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양교통은 이용객들의 반발로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을 정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시민들의 탈 권리를 위해서라도 광양시가 지원금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회사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행정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광양교통이 친인척들로 구성된 가족경영회사이며 노조 측이 구내식당의 편법 운영 등 경영상의 의혹을 여러 가지 제기한 만큼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재원이나 뭐 이런 것이 지금은 이제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경영 진단 영역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중간 보고를 하고 이제 최종 보고가 아직 남았어요. 한편 경찰은 시가 지원한 보험금의 행방과 폭행 사건의 경위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고 노조가 제기한 운영상의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여수 화태 백야 구간의 연도교 건설 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신청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전라남도가 교통량 분산과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화태 백야 구간 연도교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줄 것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화태 백야 구간은 여수 공간 연륙 연도교 건설 사업에 포함됐지만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서 제외되면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주민들과 동물보호단체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어온 순천시 동물보호센터 건립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시는 센터 건립이 추진됐던 승주읍 유흥리를 방문해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청취하고 환경부도 수변구역에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부정적인 만큼 주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사업을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국비를 포함해 모두 13억 원이 투입되는 순천시 동물보호센터 건립 사업은 시내와 떨어져 있다는 동물보호단체 의견과 소음과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려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통쾌한 박치기 한 방으로 상대를 제압하면서 국민들을 열광시켰던 전설의 프로레슬러 김일 선수 기억하십니까? 고흥군이 지역 출신 김일 선수를 재조명하기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 추진합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가난에 찌들어 힘들었던 6, 70년대 주특기인 박치기로 사각의 링을 주름잡았던 전설의 프로레슬러 김일. 흑백 텔레비전으로 중계되는 프로레슬링 한일전이 인기 절정이던 시절 김일 선수는 전 국민적인 영웅이었습니다. 김일 선수의 고향인 고흥군 금산면. 지난 2012년에 건립된 김일 기념체육관은 연간 10만 명이 꾸준히 찾고 있고 2016년에 추모 10주기 프로레슬링 대회가 이곳에서 열리기도 했지만 고인이 이룬 명성에 비해서는 초라하기만 합니다. 최근 김일 기념사업회 출범을 계기로 그동안 주춤했던 재조명 사업도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내년을 시작으로 김일 선수를 기억할 수 있는 레슬링 대회 개최를 추진하는 등 지역을 알리는 킬러 콘텐츠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기념 사업이 될 수 있는 레슬링 대회나 모든 걸 연차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개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그 모든 유품을 전시해서 관광객들이 고흥군도 민선 7기 공약 사업으로 오는 2021년까지 김일체육관 주변에 추모 조각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는 추모공원 조성과 그리고 주차장 정비, 그리고 전시관 확충 등 총 사업비 25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국위선양에도 한몫을 한 스토리의 주인공이 세대를 넘어 지역의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늘 여수를 방문해 석유화학업체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기업들은 14조 원대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동시에 공장 용지 부족 문제 등을 호소하며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문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산단 입주업체인 LG화학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LG화학은 지자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3년 동안 2조 6천억 원을 들여 나프타 분해 시설 등을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포함해 국내 주요 석유화학 업체들이 발표한 설비 신증설 규모는 14조 5천억 원, 1,600여 명의 신규 고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도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원료의 다원화라든지 석유화학 구도를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지 우리 업계와 또 정부와 또 지자체와 우리 함께 고민하고 또 반면 기업들의 건의도 잇따랐습니다. 공장 용지와 공업 용수 등 기본 인프라가 부족해 시설 가동은 물론 신규 투자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자칫 투자 시기를 놓치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하루빨리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수 지역에 추가 투자 예정이나 부지 확보 등이 여의치 않아 정부의 각종 인프라 확충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공 폐수 처리 시설 증설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야 하는 지자체 역시 수소에너지기술센터와 폐플라스틱의 자원화, 산업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삼공지구라고 새로 지금 그 산업과 캠퍼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를 좀 R&D 사업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기업들은 공공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의 여수 이전과 대체 녹지 개발을 위한 사업비 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시 봉화산 출렁다리 설치 공사가 허술하게 추진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실시한 순천시 현장 감사 결과 총 사업비가 20억여 원이나 늘었는데도 중기지방 재정계획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관련 면허가 없는 회사와 11억여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에 관련해 감사원은 순천시에 적정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으며 순천시도 감사원 결과에 맞춰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어 사업이 재추진될지 주목됩니다. 지난 1일 7명의 사상자를 냈던 여수 돌산 무인텔레 화재가 전기 합선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오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여수소방 등과 합동 현장 감식을 벌인 결과
불이 시작된 객실 현관문 주변에서 끊어진 전기선을 발견했습니다. 또 국과수는 숨진 남녀 2명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연기에 의한 질식사가 유력하다는 소견을 내놨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와 함께 수거한 잔해물 등을 토대로 추가 정밀 감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제10대 전라남도 의회는 초선 의원들이 대거 입성하면서 의정 활동이 미약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민생과 공공성이 담긴 조례 24건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현장을 누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용기 기자입니다. 올여름 한낮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폭염과 열대야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진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최초로 전라남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전남형 도시재생 관련 조례도 제정됐습니다. 도의회 한 초선 의원이 새로 만든 조례입니다. 이 두 가지 조례 모두 자치분권 시대에 전남에서 전남 도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 끝에 나온 그런 결과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1명의 초선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는 모두 44건, 새롭게 만든 전라남도 조례만 24건에 달합니다. 어르신 공동생활 지원 조례에서 고령 농업인 지원, 공영 장례 지원,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그리고 사회보장과 응급의료까지 민생 관련 조례가 절반을 넘습니다. 또 5억 원 이상의 공공시설과 공공건축물 건립 비용 공개 조례와 민간 건축물의 지진 안전성 표시,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등 공공성과 안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투명성이라든가 우리 알 권리가 충족이 되면 보다 효율적인 사업 집행이 가능하고, 또한 우리 알 권리가 충족이 돼서 우리 도민의 삶의 질도 보다 향상되리라라는 그런 차원에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입법에 걸맞는 도의원들의 조례 제정 행위, 활발한 상임위원회와 현장 의정 활동의 결과물로 평가됩니다. 지난 7월 개원한 전남도의회 초선 의원은 전체 의원 58명의 70%가 넘는 41명입니다. 5개월 남짓 활동에 이 같은 결과물을 내면서 제11대 도의회에 또 다른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영기입니다. 포스코그룹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포스코그룹 5개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앞으로 3년간 모두 7,771억 원을 동반 성장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1차 협력기업도 2차 협력기업과의 동반 성장 활동을 확대하고 성과 공유제, 공동기술개발, 창업기업 지원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광양에 들어서는 알루미늄 공장과 관련해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여수광양 항만공사 국제회의장에서 설명회를 갖고 광양 알루미늄 공장은 재련, 정령 공정이 없는 판재와 호일 공장이기 때문에 환경 오염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알루미늄 공장이 들어설 경우 미세먼지 발생 등 환경 오염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으며 세풍 주민과의 협의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광양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주민 여론조사를 반영해 내년도 의정비를 3,895만 원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내년도 광양시의회 의원들이 받게 될 의정비는 3,895만 원으로 전체 의정비 인상률은 5.1%로 나타났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 이번 인상 결정 내용은 시의회에서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인상된 의정비를 적용하게 됩니다. 최근 공무원 노조와 마찰을 빚어왔던 도교육청 조직 개편안이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노조와 합의를 이뤘지만 입법 예고 기간이 짧아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고 보고 관련 조례 개정안의 의회 제출 동의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도의회가 장석훈 교육감에게 소통 행정을 주문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도교육청도 이번 회기 통과를 위해 의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득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순천 시민들이 생각하는 올해 10대 뉴스 가운데 람사르 습지도시 선정이 1위에 올랐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시민들이 참여한 모바일과 현장 투표 결과
지난 10월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된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고, 뒤를 이어 서남사 세계유산 등재와 초등학생 100원 버스 운영 등이 선정됐습니다.